6분의 외부 교수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교수 5분에 한 분은 유민봉 전 의원이 계시는데 몇몇 외부 자문 교수께서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것을 전하고 싶은데 당 소속 특위가 되니까 마치 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학생들 사이에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처럼 이제 많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서 그런 걱정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따로 그 비공개로 하고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다시 오시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은 의원 6분, 그 다음에 외부 6분,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됐고, 전직 교수 2명, 현직 교수 2명 이런데, 현직 교수 2명은 정치학 학자 2분, 그 다음에 헌법 전공 2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됐고, 오늘 제공해드린 자료는 여야 간의 중요 정치인들의 개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서 나누어드렸고, 그 다음에 3차례에 걸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특별위원회에서 개헌안을 3차례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을 조문별로 비교 대조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헌정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무 빨리 시작했다. 그것을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는 여러 차례 할 텐데 가장 먼저 권력 구조에 관해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착안해야 될 항목들이 100여 가지 가까이 되는데, 한국 정치에 있어서 문제라고 여러 학자나 또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권력 구조 문제에 관해서 좀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러면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것이냐,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다는데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래서 분권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지방분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 특히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좀 나눌 것이냐, 그 다음에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 그 다음에 입법 폭주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는 3월 14일 오전에 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라도 단체 SNS 방을 통해서 활발히 토론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이에도 계속 회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개헌특위와 관련돼서 간사 겸 대변인으로는 옆에 계시는 조은희 의원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궁금하거나 여쭤볼 것이 있으면 주로 조은희 간사님께 많이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의원님들 사이에도 우리 당 개헌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당론으로 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손을 써라고 그것을 의원총회에 붙여서 우리 당의 권력 구조에 관한 당론안 이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갈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전직 국회의장 아마 거의 전원일 겁니다. 전원. 그 다음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 여러분이 모여서
개헌해야 된다는 것과 개헌에 관한 의견을 발표를 하시고 내일 오후 2시에 서울역에서 헌정회가 중심이 돼서 개헌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로 그렇게 됐는데 현재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는 거의 많은 분들이 일치하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총리까지도 모두 이번에 개헌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고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헌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임기 초에는 대통령들이 개헌을 싫어했고 임기 말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유력 후보들이 이대로 선거를 치르고 싶다. 그래야 내가 유력하다. 이래서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실패도 대통령의 권력 비대, 그 다음에 한국 국회의 실패는 당대표 한두 사람들의 독주, 장악 이런 걸로 실패를 했는데 개헌이 되지 않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초기에는 대통령, 후기에는 당대표나 유력 대권 주자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런 실패를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나 또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재명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최승훈 기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 여러 말씀 나누셨을 텐데 크게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의원 내각제 같은 다른 체제를 염두에 두시기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위원장으로서 염두에 둔다고 해서 우리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인사 겸 각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의원 내각제가 맞고 자기는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는 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대략 지금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면 4년 중임제가 대안일 수 있겠다. 확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도 대통령 권한 비례가 문제가 되는데 4년 중임으로 그대로 두면 개헌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분권형으로 권력을 많이 나누자. 그 분권의 내용이 지방으로 보내면 지방 분권이 될 테고 국회에 갈라주면 소위 책임 총리제라 할까 일종의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총리를 해서 그 총리에게 보유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그런 구도 정도 아니겠나 이야기가 많았고 이 위원님들은 특히 교수님들은 이것이 무슨 의원 내각제다 분권형제다 이렇게 하나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틀에 맞는 외국에서 쓰는 틀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정교하게 나눌 것이냐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이름을 붙이면 되지 무슨 분권형이다 대통령제다 내각제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남용되지 않고 체크 앤드 밸런스가 완벽하게 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결론을 표현하면 그렇죠. 그게 이름이 뭔지는 아직 붙이지 말자.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그 다음에 입법 복수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로 뭐를 둘 것이냐. 예컨대 그것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논의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생님, 연합뉴스 조다원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내각제 가능성은 사실상 결론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봐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형호 전 의장이나 학자분들 중에는 내각제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고 우리도 결국은 그 제도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제를 오래 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없는 정치체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국회 상황이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고, 또 우리 국회가 의원 내각제의 전제가 대화와 타협인데 그런 풍토가 아닌 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뭐 직접 만나거나 해서 뭐 설득하실 계획? 우리 안이 정리되면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개헌 서명을 과도에서 받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국회 개헌 청원을 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국회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자초적인 개헌안은 좀 언제까지 마련하겠다고 정하신 거 맞는 의견이 as soon as possible.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이 국회의장 직속자문위원회가 여러 헌법학자들, 정치학자들, 언론인들이 참여해서 낸 안들이 있습니다. 그 안이 비교하고 선택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 우리 당 개헌특위위원장으로서 만들어놨던 당 자체 안도 그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연구를 오래 해서 자료를 축적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있는 중에서 선택의 문제가 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혹시 하시고 싶습니까? 없습니다. 의장 말씀. 이사님, 그 예. 일부 당 안에서는 대통령 임기 조정을 통해서 대선이랑 총선 기간 맞추는 구상도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거가 너무 자주 있으니까 비용도 문제고, 그 다음에 국정 추진의 동력도 이러니까 선거를 좀 주기를 맞추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대통령과 지방선거의 주기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헌의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일부는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하면 그 중간에 총선을 넣어서 중간평가 형식이 되도록 해야 대통령이 훨씬 더 민심을 예민하게 살피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국회 행정 권력과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서로 맞지 않은 상황, 여소야대가 생겨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하면 대통령 되는 당이 총선도 이길 확률이 높아서 견제 기능이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 국회의 견제 기능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해산권까지 언급한 건 아니고, 국회의 독주나 혹주를 견제할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자. 예컨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국회 해산권이 있다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해산당할지도 모른다 하면 타협이 촉진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주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그 대권 주자로 나서신 분들은 개헌을 약속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그런 의견은 대부분입니다. 개헌이 너무 쳇바퀴 돌듯이 개헌하자고 이야기 꺼낸 지는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늘 아까 그 두 가지 문제,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정권 후반기에는 유력주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선 나오면 후보들이 자기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할 만한 장치까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